오늘장 개장 이제 7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다우가 0.7, 나스닥이 2%가량 하락이었는데 지금 나스닥과 S&P 500 선물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 양대 지수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0.17% 하락 호가되면서 0.19% 하락입니다. 2445.91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2% 하락 호가됩니다. 734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조 3,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95%, 영업이익은 43조 3,800억 원, 전년 대비 16% 감소 이렇게 확정 실적 나오고 있는데 10시 후에 컨퍼런스 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또 목표 주가 도달한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바로 어제 목표가 도달 소식으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바이옵트로 알아봤는데요. 바이옵트로가 2차 목표가 도달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늘 목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 도달한 바이옵트로 수익률 38.45%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어제 2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차트 보시면은 거래량이 요즘 호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호가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상당 부분 너무 좀 과열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오버슈팅 좀 하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일단은 당분간 좀 쉬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네요. 바이옵트로 현재 동시호가에서는 0.8%의 하락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공략할 동시호가 종목 신기수 전문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은 화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은 자동차 부품주고요. 뭐 셰시라든가 이런 쪽 만들고 있는데 제일 큰 특징은 미국과 여러 글로벌 이제 현대차 공장이 있는데 옆에다가 공장을 지어놨다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잘 되면 화신도 잘 됩니다. 일단 작년 상반기 때 힘들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근데 이제 이 회사도 현대차 그룹이 생산 차질 완화가 되면서 실적이 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이 회사는 작년 3분기까지도 상당히 이제 선방을 했던 회사입니다. 4분기 때도 시장 기대치 대폭적으로 좀 상회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SUV 증가 비중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올해까지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좀 받을 겁니다. 북미 공장 가동하게 되면 2025년도 전기차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알루미늄 샤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가도 비싼 경량화 샤시 쪽으로 이익이 잡히면서 최대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성장 잠재력이 이제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PER 3배 정도입니다. 뭐 실적이 좀 성장 중에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죠. 매수는 일단 오늘 삼성전자 건도 있고 내일 FMC 건도 있고 해서 시장이 어찌될지 오늘 약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종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1,300원. 약간 좀 어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7,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입니다. 12,000원대 돌파 시도 지난해 9월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한때는 뭐 50%가량의 수익률을 지난해 시가 대비해서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7,000원 선의 지지력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8,830원에서 상승 호가 2.83% 나오면서 9,000원 선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4분기 실적 그리고 현대차의 북미 공장 가동 시에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군요. PER 3배 수준,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11,300원, 손절가는 7,500원 선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볼게요. 동시호가 어떤 종목 볼까요? ADM 코리아입니다. 네. 일단은 뭐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약회사 등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이 계속적으로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승인 증가를 계속되고 있는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수주 잔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올해는 매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잠시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횡보하고 있고 1,900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이다. 그러고 지키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바닥 확인 어느 정도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 상향 돌파 움직임 보이고 있어가지고
박스권 상향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DM 코리아 현재 3% 플러스권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2,425원 선인데요. 임상시험 승인 증가의 수혜주라고 합니다. 수주 잔고 늘어나고 있고 매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DM 코리아 시초가 이하의 매수가를 설정하면서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000원 선 설정합니다. 자, 오늘장 개장 전에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또 대형 수주에 환호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향후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7%의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23만 4,500원 강세 호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강한 것은 어제장에 시간을 거래해서 강했었던 포스코 엠텍입니다. 17% 급등이고요. 포스코 ICT도 10% 넘는 상승, 포스코 스틸리온 4.8%, 포스코 홀딩스가 2% 가까운 상승으로 호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좀 약했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그 체면을 좀 세워주고 있고요. 삼성 SDI 어제 또 괜찮은 실적이었습니다. 향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분석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3%의 플러스권, 또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LG생활건강 소폭의 상승 호가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하이브가 3%의 약세에 나오고 있고요. 또 간밤 기술주의 약세에 따라서 카카오가 1.57%까지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리고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 안랩 4%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3% 약세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동향 가운데 좀 특징적인 부분들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픈AI 관련주들은 오늘 좀 하락을 합니다.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솔트룩스, 어제는 뭐 AI의 날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관련 주식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31일 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 FOMC 회의를 앞두고 나란히 하락세였습니다. 나스닥이 1.96%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FOMC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가 됩니다. 현지 시간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앞두고 시장이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장에서 자동차 반도체 약세, 원유와 또 빅테크, 카지노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포드가 테슬라발 치킨 게임에 동참하면서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하자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떠올랐고요. 테슬라가 6%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신사업이나 배당, 감산 등의 이슈가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죠. 오늘 현대제철, LG화학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소폭의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2.16포인트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2450선 아래에서 시초가 형성하고 2452선까지 진입하고 있는데요. 0.07% 소폭의 상승 뛰면서 어제 1% 넘는 하락에서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0.55%, 0.53%가 하락하면서 734.74포인트 선 기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였었던 외국인 장 초반 173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전환하면서 13거래일 만에 매도이지만 일단 장 후반까지 보시고요. 기관 쪽에서 76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하루 만에 기관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틀 연속 순 매수하며 119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쪽에 동반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이틀째 나란히 매도하고 있고 기관 쪽에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도 5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코스닥에서 3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의 매도 5위, 개인 쪽에서는 103억 원의 순매수를 가리키며 3거래일 연속의 코스닥 개인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수 모습이고요. 상승 하락 가운데서는 현재 상승 쪽에서 동향이 좀 더 크죠. 비금속 광물 업종이 3%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는 2.89%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4% 플러스권 기록하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 이끌고 있고요. 보험 업종이 강보합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들은 하락 쪽이 더 우세한 모습이고요. 보험 업종이 소폭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의 수혜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이 우세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정밀 업종 0.7%가량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건설이 좀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네요. 건설이 다시 0.64% 하락이고요. 기계, 서비스 업종, 화학과 전기, 가스, 통신 업종까지 일제히 0.3에서 0.7%까지 하락세를 띠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 기계 쪽의 약세, 그리고 서비스 업종과 또 유틸리티 쪽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아주 소폭의 상승 0.09%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승합니다. 5원 10전이 상승하며 1232원대 진입하면서 원화 약세 1230원 선에 대한 지지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30위권 내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하락하는 쪽에서 고려아연,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LG화학, 신한지주 나란히 1% 내외 하락, 현대차까지 1% 하락입니다. 전기차 시장 경쟁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 좀 선방하네요. 1% 하락 띄고 있고요. 오늘 배터리주 약세, 그리고 플랫폼주 약세, 금융주 하락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3.67%, 장중 탄력을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초가가 고가였고요. 6.88% 강세 이후에 상승 탄력을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소재주의 약세가 코스닥에서 눈에 띄고 있고요.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 3에서 4% 하락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CJ ENM, SM까지 1% 하락하면서 컨텐츠주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알테오젠, 바이오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4% 고점권 움직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하고 있는데 로봇주도 한번 좀 살펴보시죠. 오늘 전체적인 동향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대형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셀업체 대형주 중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 SDI 모두 지금 보합권 소폭 약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그룹주를 비롯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40조 원의 대규모 납품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다가 지금 오름폭이 많이 축소됐죠. 지금 그렇고 지금 로봇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로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티즈, 에브리봇, 그다음에 유일로보틱스, T로보틱스 모두 다 이제 강세를 나타내서 오늘 로봇주들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오늘도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주초의 조정, 주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매수를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오후장까지 보고 오후장에 흐름이 안 좋으면 그 다음 날로 매수를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차분히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로봇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단 전체적인 움직임은 종목별로 좀 쉬어가는 양상이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마찬가지죠. 예,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지켜봐야 되고 감산 제의가 나오는지
예,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감산이란 단어는 분명히 안 쓰겠지만 공정전환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뭐 얘기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분명히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예, 답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FMC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뭐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는 소강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일단은 좀 그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FMC 이후로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 보면은 뭐 로봇주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ARG 오브젠이라는 종목만 이제 이렇게 라운피플이나 오브젠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치고 빠지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오르는 섹터 중에 새롭게 오르는 쪽이 교육 쪽 같아요. YBM 넷이라든가 메가MD라든가 기상교육, IB 기명 이런 쪽들이 좀 오르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정부 쪽에서 그 어린이집하고 그 유치원하고 좀 통합한다 뭐 그런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테마 섹터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일 걸로 보고, 한 가지 좀 바랄 게 있다면은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대답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후장 시장의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매물이 출회가 될지 아니면 아래꼬리를 달지 이런 부분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 교육주가 연초에 움직였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은 국가 독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2025년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움직이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의 교육주의 강세 또 모처럼 만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IB 기명이 9.3%, YB 엠넷 8% 후반의 오름세, 그리고 애니능률과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까지 5% 내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서 일단 전체적인 동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순으로 오늘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대형주 쭉 한번 살펴보죠. 금융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반도체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매력적입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개별적으로 본다면은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다지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아직 PBR 1 미만이에요. 지금 0.91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감산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저는 별로 여기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역시 모멘텀 구간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주가가 미리 움직인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움직이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 빠지면 매수는 맞는데 이걸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업황이보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시죠?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실적 추정치가 좀 나와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상향되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앞서서 마켓 시그널에서는 만일에 오늘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디램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은 반영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11선 위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꽤 빠집니다. 그래도 11선은 지키네요. 11선까지 딱 밀려났다가 지키면서 0.8%, 0.6% 가량 하락하면서 62,800원 선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IT 관련 주식 가운데서 오늘은 글쎄요 좀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유니테스트 뭐 이런 종목들 JT 1% 하락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지는 게 1% 정도고요. PSK가 오히려 상승하는 게 눈에 띄고 있네요. 1%, 이오테크닉스도 1%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0.5%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눈에 띄고요. 별다른 큰 상승 하락 움직임 IT 쪽에서는 반도체 쪽에서는 없는 모습이네요. 자동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 추세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화신을 앞서서 또 동시호가에서 짚어주셨으니까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실까요? 뭐 자동차도 거의 이제 바닥권이라서 또 뭐 조정 들어오면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현대차가 18만 원 단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또 다른 모멘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그 실적 좋았기 때문에 끌어올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또 IRA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것들이 이번에 정비가 되면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18만 원 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1분기 실적까지도 괜찮게 나왔다 이러면은 또 이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현대차는 제가 보기에는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 박스권 정도 가다가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단지 자동차 쪽에 부품주들은 먼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화신 그 소개시켜드린 화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생산 차질 완화에 대한 수혜가 이번 1분기까지는 또 있을 거예요. 하반기 되면 또 자동차 수요 회복이라는 또 이제 이슈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리스크가 엄청 큰 구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상방 타진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관련해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사실 금융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 가운데서 오늘 한화생명, 삼성화재 2%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조정에서 은행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하락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제주은행 오늘 반등 나서고 있죠. 윗꼬리를 달고 있네요. 6%까지 플러스 기록하다가 2% 정도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피해주 가운데서 건설주의 약세도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주 가운데서는 코오롱 글로벌 오늘 크게 또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8%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재상장입니다. 거래 재개가 됐어요. 예. 계속 거래가 정지됐었군요, 이 종목이. 오늘 거래 재개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건설주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도 좀 체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에 따른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금융주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주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관련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금융주는 뭐 제주은행은 제껴놔야 됩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제껴놔야 되고, 이거 뭐 저번에 인터넷은행 때문에 그 관련해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 결국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주식들을 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결국에는 은행권에서도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이금융권뿐만이 아니라 1금융권도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금리가, 시장에서는 금리가 고점을 찍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은행에서 높아진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아직 내려오려면 상당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해요. 급격하게 지금 내려올 수는 없어요. 자꾸 이제 정부에서, 지금 금감원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내리고는, 지금 인위적으로 좀 내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쉽사리 뭐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는 그게 하락이 하겠지만은,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순이자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는 뭐 다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 부분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연체율 상승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추후에 이제 저도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금융주 같은 경우,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 있죠. 주주 환원 정책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조금 빠지면은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연체율은 높아지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금리는 어느 정도 상단을 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연체율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엔 주주 환원 정책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과연 온라인 파트너스의 의견을 금융권들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줄 수 있느냐. 금감원 측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상단에서 좀 내려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KB금융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있는데 어느 정도 내려와야지 가격 메리트 좀 생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주는 역시 GS건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작년도 실적이 영업이익 적자가 났지요. 결국에는 건설주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실적 악화 피할 수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긴 한데 건설주도 당분간 좀 하락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건설주 크게 움직일 만한 동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배터리주, 포스코 그룹주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주 대형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13% 상승하고 있지만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4% 수주 공시, 수주 이야기 나오면서 플러스권 유지합니다만 탄력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포스코 ICT는 음봉을 좀 길게 내고 있고요. 배터리주, 대형주는 약세 뿐만 아니라 오늘 컨텐츠 주까지 좀 크게 하락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배터리 살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배터리 쪽에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좀 할 텐데 근데 보면 양극재 업체들이 에코프로 BM하고 그 다음에 LNF가 하락폭이 좀 큽니다. 3.5%, 4% 이렇게 빠지니까 그리고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승권이고 LG에너지솔루션, 셀업체들은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양봉이에요. 어제도 121선을 빠지는 듯 하더니 결국엔 올라타서 마감을 했고요. 셀업체, 사실 포드의 가격 인하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은 사실 셀업체들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빠졌어요. 그런데 양극재 쪽이 더 빠집니다. LNF나 에코프로 BM이. 나머지 다른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쪽에서 대규모 수주를 했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 대한 이제 경쟁 심화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삼성 SDI에 기대는 폭이 큰 에코프로 BM 쪽이 4% 정도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있고요. LNF나 에코프로 BM 지금 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는 잡아도 된다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미국의 전기차 가격 인하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셀업체들이 견조한 거는 저는 오히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는 보호해수 물량 이슈도 지나가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올해 탑픽으로 본다면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이 셀업체 쪽에 탑픽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양극재 쪽에 소재 쪽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탑픽으로 좀 올라서는 느낌이 좀 있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물려 계신 분들이 그동안 계셨는데 이제는 좀 목표가 높게 가져갈 수도 있을까요? 얼마까지 혹시 보실지?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저는 연말까지 본다면은 30만 원 너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을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물려 계셨던 분들. 예. 제 주변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딱 고점에 물리셨더라고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가령 11선 정도까지 빠진다면은 그 부분에서 물량 좀 더 담아도 될 것 같고, 올해 어쨌든 소재 쪽에서는 탑픽으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탑픽으로 또 깔끔하게 시원하게 의견 주셨고요. 코오롱 모빌리티가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면서 오늘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근데 코오롱 글로벌은 급락을 하고 있지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 22%까지 강세를 띠고 있어서요. 이 자동차 사업 부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챗봇 관련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솔트룩스, 마인즈랩 6에서 8%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로봇주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말고는 로봇 쪽에 거래 대금이 또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서 로보스타가 23%, SBB테크 16% 급등세, 로보티즈와 T로보틱스, 로보로보 5에서 8% 강세 눈에 띄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아까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폭을 더 키웠어요.
아무래도 제일 선발 주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너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을 지금 미래 추정치를 갖다 끌어다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격 부담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못 오른 것들 위주로 이제는 또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제도 이제 뭐 그저께도 뭐 뉴스 봤는데 삼성 로봇 관련주 매니저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1인 1가구 로봇 시대를 예측을 하는데 너무 섣부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되는데 그게 과연 뭐 10년 안에 올까? 저는 뭐 그렇게 본다면 로봇 청소기 같은 거는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지만은 뭐 너무 어떻게 보면 섣부르지 않냐. 예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실적을 미래 추정치 이익을 끌어다 써서 오른 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미래 추정치 이익 끌어다 쓸 이유도 없어요. 지금 끌어다 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적 봐야 되는데 너무 고평가돼 있다. 솔직한 얘기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거 뭐 당분간은 테마로 좀 끝나고 다시 한번 또 테마가 붙고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화되는 과정 거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절대 저는 로봇주 지금에 와서는 추격 매수는 다 천천히 전 단타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롱텀으로 바이 앤 홀드?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적 전망이 가능한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바로 1차 목표가 도달로 알아봤었던 동시호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어제 14% 후반의 강세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4%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원재 전문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제 2차 목표가 주셨는데 아직은 도달 안 했죠. 도달했죠. 7,700원 제시했으니까 오늘 7,950원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 네. 이 종목이 어제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챗 GTP의 찐 수혜주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기반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되면은 이수페타6 성장하는데 너무 저평가다 이런 분석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데이터 저장이 뭐 이제 고성능 데이터 그게 더 많이 되면서 이수페타6가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인데. 뭐 실제로 수혜를 입을지 안 입을지는 나중에 가봐야지 저는 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가격도 지금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 가격은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8,000원 정도는 7,000원 후반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가운데 또 분석 한 가지 나온 거 T-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2차 전지 쪽 고객사로 자율 이동 로봇, 물류 로봇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5% 플러스 기록하고 있네요. 환율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30원 선에 복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1230원대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5원 10전 상승한 1232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123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긴 했지만 1232원 50전에 출발한 이후에 1233원 20전에 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는 1230원, 60원, 60전, 70전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그리고 FOMC 경계감에 123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35% 상승한 102.28에 거래가 되면서 다시 한번 102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231원에 추정 호가됐고요.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20전점을 고려하면 어제 환물한 종가였던 1227원 40전보다는 약 4원 80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즉 25bp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월 31일, 즉 오늘부터 내일 양일간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FOMC 회의에서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둔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의 고용 상황이라든가 또 증시를 봤을 때 약간 과열된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면서 금융시장 내에서는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에 1230원 중반대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상 레인지 설정해 주시죠. 네, 123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는 가운데 1228원에서 123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제한적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또 달러 인덱스가 101달러 선 중반, 초중반 움직이다가 또 간밤에 오름세가 나오면서 102달러 선 진입이 나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 여파입니다. 그렇지만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으로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예상 범위 1228원에서 1235원 선, 현재 1230원대 움직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장 전략 주시죠. 예, 아까 이제 초반에 좀 말씀을 좀 드린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내일은 FMC 또 삼성전자 뭐 이런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뭐 가령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서를 얘기를 한다 하면은 과연 주가가 그럼 더 올라갈까? 미리 반영된 건 아닌가? 또 FMC에서 0.25%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미리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그리고 FMC 이후에 시장 반응 같은 것도 확인하시면서 새로 신규 진입하셔도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관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여유를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최원주 전문가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계속적으로 저는 뭐 주식 사자는 입장은 맞는데 예. 일단은 뭐 오후장이나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담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오전 장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담하지는 말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못 사면 또 내일도 또 기회 또 저는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흡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고점 테스트 2,500선 저는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거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단은 그때 좀 하도록 하고요. 계속적인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 유지한다. 11선도 있고 밑에 21선도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고 21선 위에는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는 아마 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 계속적으로 저는 강세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 계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가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신기반기 수익의 길이라는 주제 가지고 신기수 전문가가 또 시장에 대한 전략 제시해 드리니까요. 과연 FOMC 회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1차적으로 확인 이후에 또 어떤 섹터부터 순차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 오늘 저녁 7시에 함께 해보시죠.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